안녕하세요. 김현정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인구가 감소하면 진짜 집값이 하락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보통의 오류라고 해야 되나요? 상식적인 어떤 지식 수준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전체적으로 하락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마을에 인구가 100명이 있다고 치자고요. 전체적으로 그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어떤 정해진 구역에 100명이 살고 있고 이 마을 전체에 1억의 돈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 다음에 B라는 마을에 100명이 똑같이 살면서 100억의 돈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통화량이 늘어나면 빈부격차가 심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A 마을에 아까 100명이 있으면서 1억의 통화량이 있다고 그러면 대략 어떤 사람은 평균으로 나누자면은 1000만 원씩 돈을 들고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근데 이 100명이 100채의 집을 갖고 있다고 칠 경우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다 1억을 다 가질 수는 없겠죠. 나머지는 다 그냥 땡전 한 푼도 없는 건좀 환경이 맞질 않으니까. 두 번째 B라는 마을에 100억의 통화량이 있고 100명이 있으면 또 100채의 집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많이 버는 사람의 경우엔. 또 어떤 사람은 1억을 가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100만 원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10만 원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보통 직업이 동일하다면 비슷한 소득을 창출하겠지만 직업의 종류도 굉장히 다르고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CEO이기도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 그대로 노동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자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이 늘어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돈의 양이 많아질수록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100개, A 마을도 100개 있고 B 마을도 100개 있으면 똑같은 물건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에 통화량이 한 A는 1억, B는 100억의 통화량이 있으면 물건값이 100억이 있는 마을이 더 비쌀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돈의 양, 비례해서 돈의 양은 많아지면 물건값이 돈의 양만큼 올라가게 돼 있고 물건이 똑같은 상태에서 돈 양이 적으면 물건값만큼 물건 양의만큼 물건 값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량을 국가에서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은 소득이 A 마을의 전체 총통화량이 1억일 때나 100억, B 마을의 100억일 때나 버는 사람은 최하층이 번 돈의 양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쏠림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정 소수가 더 많이 벌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난한 사람일수록 엔겔계수의 굉장히 숫자가 높아지게 됩니다. 먹고 사는데 더 급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물건을 바로 사버립니다. 먹는데 써버리게 되는데 통화량이 많은 곳에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돈을 써버리면 더 많은 물건값이 오르기 때문에 B 마을의 소수가 더 많은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부터 PF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터지는 거는 물론 터지는 것들은 지방의 무슨 건설사나 이런 자그마한 데는 터지는 걸 보셨겠지만 SBS 건설 같은 데나 이런 큰 곳은 무너졌다는 소식을 별로 못 들었을 거예요. 뭐냐면 정부가 돈을 찍어서 그 건설회사를 살아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에서 돈을 대주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물론 직접 대주지는 않겠지만 무너지지 않도록 저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차환을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채권과 채무자 관계에서 돈을 좀 늦게 갚게 한다든가 이런 부수적인, 그러니까 돌아가는 형태의 다른 형태로 그 기업들을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동시에 환경 자체를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도록 그런 환경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하고요,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드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통화량이 늘어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늘어난 통화량만큼 더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갖고 있었으면 10개의 물건을 살 수 있었지만 지금은 통화량이 늘어난 다음에 예를 들어 통화량이 비마을처럼 15억이 늘어나면 100만 원 갖고 있었을 때 10개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이니까 뭐 한두 개 정도밖에 못 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은 잘 착각을 하고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는 게 좋은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통화량은 늘어나는 게 반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사실은 독일이라는 나라를 잘 아시겠지만 독일은 예전에 비스마르크 공화국 있을 때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너무나 돈이 흔해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을 서방의 미국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지불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을 찍어냈습니다. 돈을 찍어내면서 그걸 갚다 보니까 결론은 물건값은 하늘 끝까지 오르게 되고요, 돈가치는 정말 바닥같이 너무너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항상 우리가 아르헨티나나 터키를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나빠지면 사실은 나빠지는 것에 대한 효과로 부도가 나고 파산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은 부도나지 않고 파산하지 않도록 국가가 돈을 찍어서 뭐 기본소득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불을 해서 파산하지 않게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단기적으로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도 가난한데 돈 얼마 없는데 나한테 더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엔 엔겔 계수가 높은 저소득자들은 점점점 먹고 사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정부를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얘기가 좀 옆으로 갔는데,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면 서울이든 지방이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느냐? 자, 인구가 감소하고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에 A마을에 아까 그 예를 들었던 인구가 100명이면서 100채의 집을 갖고 있고 1억의 통화량을 갖고 있는 곳하고 인구가 100명이면서 집을 100채를 갖고 있고 100억의 통화량이 있는 경우에 인구가 줄어들면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냐면 각 주택마다 가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0채가 있으면 똑같은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선호사상이 좋은 것을 찾는다라기보다는 보통 위치가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머릿속이 잠재적인 것이 들어가 있는 거는 좋은 것보다는 비싼 것이라는 그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 이왕이면 더 오를 것을 찾는데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가 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오를 것을 찾는다라기보다는 위치가 좋은 것을 찾는다라는 말로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하는 행위가 정당하게 인정받기를 좋아하지, 비열한 행위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만의 이기적인 그 이익을 취하기 위한 행동으로 남에게 비춰지는 것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능적으로는 더 많이 오르는 가격의 상품, 더 많이 오르는 집을 원하지만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더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구하는 거다라는 말을 본능적으로 함으로써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죠. 자, A 마을에 똑같은 100채의 집이 있고 통화량이 1억이 있으면 어떤 집은 1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집은 10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구가 감소한다고 치자고 해보죠. 그러면 이 100채의 집 중에 만약에 10명의 인구가 사망을 하거나 어떤 자연적인 재해로 죽고 나면 90명이 이 집을 차지하는데 10채는 가장 컨디션이 나쁘거나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지역으로부터 퇴출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빈집으로 남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오를 만한 곳, 그 다음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곳, 그 다음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외곽에 있는 것부터 가격이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전에는 외곽에 있는 것이라는 게 과거에는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에 섬유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어요. 일자리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예전에는 이런 것이 비선호 지역이 아니라 선호 지역이 됩니다. 오히려 일자리도 없고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곳이 비선호 지역이 돼 버리거든요. 컨디션이 나빠도 사람들이 많이 살길 원하고 사람들이 앞으로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사람들은 가게 돼 있고, 그런 낡은 건물들도 수리를 해서 쓰게 됩니다. 그런데 낡지 않아도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곳은 빈집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억에 100채에 100명이 살던 마을에서 10명이 사라지면 비선호 지역과 컨디션이 나쁜 곳 위주로 집이 비게 되고, 반대로 사람이 100명이 살던 곳에서 50명이 줄어들고 통화량이 100억인 마을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이 동네의 마을 집들은 보통은 1억에 100명이 있던 곳은 비싼 곳이 1000만 원일 확률이 높지만 100억에 100채가 있는 집에 50채가 비게 되면은 나머지 50채 중에는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50채 중에서 가장 비싼 주택이 10억이 되고, 두 번째는 7, 8억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5, 6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체 집 수는 A 마을이나 B 마을이나 100채가 똑같지만 A 마을은 인구가 10명이 줄면 90채가 차지하는데 외곽부터 제일 컨디션 나쁜 것부터 빠지는데 제일 비싼 곳은 기껏해야 100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 마을은 통화량이 100억인 마을이기 때문에 50명이 사라지면 50채는 외곽부터 컨디션이 나쁜 것부터 거래가 안 되고 빠져버리고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아요. 다만 50채는 그 중에 한 채는 10억이 될 수도 있고 20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의 인구수는 더 줄지만 가격은 특정 지역으로 몰리면서 마치 뾰족한 성당의 탑같이 가격은 예전에 통화량 1억일 때보다 훨씬 비쌀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압구정동이나 강남이나 서초나 이런 특정 지역은 지금 현재 50억, 60억이 아니라 100억, 200억, 300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인구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외곽부터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고 안쪽으로도 빠지는 곳이 심할 겁니다. 때로는 A 마을에 그 100명이 살던 곳에 1억, 그러니까 1000만 원, 몇천만 원처럼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서울의 특정 지역은 반대로 10억, 20억, 30억이 아니라 50억, 100억, 200억으로 더 슬림화되면서 더 집중되면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부는 이렇게 인구가 가만히 줄도록 놔두진 않을 겁니다. 미국처럼 분명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하려 할 것이고,
작년에 총 인구는 8만이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국인은 12만이 줄었어요. 그 원인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수입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보이지 않게 아마 정부는 많은 수의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 영국의 그 유명한 미국의 그 인류학자인가요? 그분이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여러분과 저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고요. 100% 혼혈만 이 나라에 남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은 아마 정체성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뭐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인구 감소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지금 예상은 소수의 특정 지역은 주택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고요. 대부분의 외곽 지역에서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빠지거나 오르지 않는 것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올 것이고, 이걸 막기 위해서 정부를 뭘 하냐면 전에 말씀드린 그 특례보금자리 계속 돈을 뿌리려고 할 것이고요. 돈을 뿌리면 뿌릴수록 외곽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오르지 않거나 제자리를 유지할 거나 또는 하락할 겁니다. 다만 서울 중심으로 핵심지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강남의 몇 구역과 강북의 용산 같은 몇 구역은 일반인들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의 가격까지 오를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모든 사람이 그곳으로 몰리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모이게 되고 거기에 더 모이기 때문에 또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악순환 같은 것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고요. 반대급부로 통화량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집값 하락과 연결이 된다라기보다는 인구가 감소하면 비선호 지역의 집값이 하락한다. 그리고 비선호 지역은 점점 넓어진다. 인구가 감소할수록. 선호 지역은 인구가 감소할수록 특정 지역으로 집중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강남이나 서초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신 분은 자자손손 넘겨주시는 게 가장 현명하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일반적인 직장인으로는 그 부동산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세금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오늘은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하락할지에 대해서 잠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